이 라돈 침대 사태를 조사 중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가 5일 만에 허용 기준치 이내다 이렇게 밝혔던 1차 중간 조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네, 침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최진영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차 조사 때 결과를 보신 분들을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 결과가 뒤집혀가지고요. 일단은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일 것 같아서 라돈이라는 게 어떤 물질인지 좀 설명을 먼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과학 시절에 휘리 부인이 발견했다는 라듐이라는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이렇게 뿜어 나오는 방사선 그 동위 원소가 라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지금 보면은 그 국제 암 연구센터에 보면은 1급 발암 물질인데 이것이 무취해가지고 우리가 그 신체로서는 이렇게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뭐 시멘트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일정 부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라듐이 어떤 신체에 좋다라고 해서 물에 이렇게 그 기포같이 넣어서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과 같은 관련해서 특히 발암 물질 중에 이 폐암에 아주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라 이렇게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라듐 침대가 국민들이 많이 놀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침대 자체에 이렇게 라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텐데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 내용을 한 주 전과 바로 번복을 한 게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문제 없다. 이 허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2차 발표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침대 중에는 허용치의 9배가 넘는 이 라돈이 검출됐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던 것에 대한 해명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납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는 속커버만 그 조사를 했었는데 2차 조사를 하면서 내부에 있는 이 스펀지까지 하다 보니까 그 허용량이 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그럼 1차 할 때 기준과 2차 할 때 기준이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일정 부분 허용되는 그에 대한 어떤 조사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으로서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데 과연 이번만 그러냐? 옛날에는 그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뿐만 아니고 또 이 그 문제되고 있는 이 그 침대뿐만 아니고 이른바 음이온이 나온다고 하는 다른 어떤 그 관련되는 건강물 어떤 생활 필수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네요. 5일 만에 결과를 뒤집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침대를 글쎄 가정에 지금 현재 두고 있는 분들이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실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이게 보면 원자력 안전기술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위에 지금 그 바로 대책을 올려놨는 파일을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을 중단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이외에 다른 공간에 이것을 보관을 하거나 만약 그런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비닐 커버를 씌워서 다른 데로 보관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그 뒤에 단서를 붙이는데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통 우리가 침대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침대 커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는 결과이기 때문에 위에 침대 커버를 하거나 이불을 이렇게 위에 위에 놓은 케이스에는 이 피폭량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걸 했는데 과연 그런 어떤 그 침대 커버를 한다고 해서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좀 더 그 건강에 확실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권고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가정에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발표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집단 피해 소송 청구를 할 예정인데 이제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거 이른바 그 대진 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이라는 그런 카페에 보면은
거의 뭐 짧은 시간 내에 한 6,5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입을 했는 것이고 예. 실제로 한 900여 명이 지금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와 같은 제조사뿐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비롯해서 왔다 갔다 지금 혼란을 일으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미 지금 1차 소송 어떤 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한 300만 원 내지 뭐 한 수천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 네. 특히 이미 그 소송에 이 카페에 가입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피폭이 돼서 나름대로 자각 증상이 있는 분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자각 증상이 없는 분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와 같은 소송이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제조 판매 업체에서 아마 그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예.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제조사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배상책을 내놓을지를 지켜봐야 되고 더불어서 예.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이것들을 안전 기준을 잘 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국가 배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은 이제 이번 사건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범정부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상황을 좀 더 주시해 보도록 하고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의 사진 수천 장을 인터넷에 무단 게시한 10대가 붙잡혔는데 사진만 올린 게 아니고 뭐 어떤 선정적인 문구나 이런 것들을 올렸기 때문에 이걸 어떤 단순한 재미로 인터넷에 올린 건 아닌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본인의 이제 SNS 계정 보면은 아마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 보면은 옆에 사진을 누르면은 다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일단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다운 받은 다음에 그것을 그 수천 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구를 해서 관련된 사진을 다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른바 태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내 사진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피해 여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메신저를 통해서 이것 좀 내려달라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형사 고소까지 돼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지금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지금 인지해서 수사 중이다 이런 보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피해 학생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뭐 이게 신고할 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16세라고 지금 가해자가 얘기되고 있고 네. 학업을 하다가 중퇴한 상황인데 지금 뭐 다른 일자리도 없고 하고 해서 본인이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이것이 사진이 많고 그것을 사진을 팔거나 유명해지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사진을 팔거나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아주 어린 친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진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사진만 올린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은 뭐 임에 담기도 좀 거북한 그런 네. 성적 의미가 담긴 상태에서 마치 여러 사진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사진이 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예.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무단으로 다운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이것이 여성의 어떤 성적 의미로 해서 대상으로 올렸다라고 하면은 비방의 목적에 의해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린 친구들이 범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10대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저작권과 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교육 좀 필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초범이기 이전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범죄를 일으킨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처벌 문제가 또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지는 앞에서 이제 좀 간략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뭐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의 만 나이로 16세인 것 같습니다. 네. 16세이면은 형사 미성년자는 14세입니다. 그러니까 예. 14세 미만이면 아예 처벌이 안 되는데 16세이기 때문에 처벌은 됩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초범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합의가 되면은 예. 아마 이것이 혐의가 없음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잘못을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예. 하고 합의 안 될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던 트럭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마 운전자로서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전방 주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을 자세히 보고 가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예. 가는 과정에서 이 횡단보도의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지나가는 버스의 옆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예. 버스 옆 측면을 쳐서 예.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어쨌든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사람이 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었는데 네. 법원으로서는 우리가 전방 주시 의무란 것은 앞에 있는 것이지 예. 지나가는 옆 측면에서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까지 그 우리가 기대 가능성은 있지 않다라고 해서 무죄를 판결을 선고해서 예. 어떻게 보면 그 법조인으로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는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측면에서 그 충격까지 이제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이 사건에서 나온 무단횡단 이야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워낙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엊그제 제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중국에서 이제 네. 교통사고 중에 62%가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까지는 안 됩니다만 무단횡단하는 가운데서 사망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단횡단한다 하더라도 이 그 어떤 그 운전자의 어떤 책임을 많이 물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이 그 횡단보도가 없는 데까지 다 같이 이제 가면서 사람이 지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케이스에는 사망했음에 그 사람을 치어서 사망케 이르다 하지만 면책하는 케이스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중앙 분리대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해서 예. 이 무단횡단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려고 하지만 인적 물적 시설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궤도에 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결국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횡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